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 오늘 딱 나오니까 아침부터 안개 전국입니다. 안개의 극치. 정말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근데 약간 반대로 그만큼 좀 포근한 것도 있습니다. 포근해요, 지금. 대략 한 7, 8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기예보를 보고 나오는 풍부입니다. 와, 안개가 많이 껴서 지금 좀 시야를 좀 가리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11월 4일 오전 6시 20분 좀 넘어가고 있죠. 네, 여기 힘차게 또 걸어봅시다. 걷는 풍부입니다. 저쪽에 처음 나올 때 이렇게 스타렉스가 막 대기하고 있던데요. 또 산업 여군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스타렉스. 새벽일 나가는 이제 아저씨들, 산업 여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저씨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들을 경험하게 되죠. 뭔가를 만드는 분들, 만들어내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오늘 딱 느낌이 진짜 따숩네요. 오늘 확실히 따숩다. 오늘 날씨는 따스운 날씨다. 춥지가 않다. 새벽닭이 운다. 오늘 주변이 깜깜하다. 가로등 없으면은 칠흑 같은 밤이다. 그러나 조만간에 빛이 밝아올 것이다. 우리는 예상하고 있죠. 새벽은 온다는 것을. 쭈쭈쭈 쭈쭈. 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주고요. 어제 밤중에 비가 좀 왔었나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네요. 좀 이런 날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풍부가 좋아하는 어떤 지표면 상태. 왜 그러냐면 아침에 비 오면은 별로거든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건 별로지만 아침 걷기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비가 그쳤다. 비 내리는 것 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물의 순환 차원에서도 비는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한밤중에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 동안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날 시간이 되면은 비가 샤라락 그쳐준다면 참 좋겠죠. 특히 뭐 농번기 때, 여름철이나 그럴 때, 그때도 그러면 괜찮은데요.
비는 항상 어느 정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뚜뚜루 뚜뚜뚜뚜뚜 거기요. 특히 보면은 그래도 요즘에 좀 한국에 좀 이상기후 현상, 네, 그 때문에 날씨가 좀 변덕스럽고 이런 일들이 많긴 한데 다른데 유럽 쪽도 만만치 않잖아요. 유럽 한번 비가 오면은 막 한 달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란 하늘을 보기가 참 어렵고 그럴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종일관 그냥 네, 흐린 날씨, 비 오는 날씨. 하이. Do you know Mist? Do you know director Frank Darabont? Do you know Stephen King?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또 미스트를 얘기를 하네요.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스티븐 킹 오리지널 novel. 스티븐 킹's original novel, Mist. You know?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는 진짜 미스트에서 그 펼쳐졌던 그 안개예요. 그 미스트. 프랭크 다라본트의 진짜 작품 세계를 생각해보면 정말 쇼생크 탈출, 그 다음에 미스트 이런 영화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스. 그러니까 평범한 이야기를 추구하는 아주 잔잔한 일상의 이야기를 추구하는 감독이 아니거든요. 프랭크 다라본트 is not ordinary director. Special, something special. Not ordinary story. I love too.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작가도, 감독도 마찬가지죠. 간혹 M 나이트 샤말란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영화적 충격은 진짜 유사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도 안개가 이렇게 가득 끼어 있어 가지고 또 영화 미스트가 생각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미스트에서 언급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미스트 바로 그 곤충들, 벌레들. 예? 왜 그렇게 곤충들을 다루고 있느냐, 그 영화에서는. 곤충이 왜 소재로 등장했느냐, 다른 어떤 거대한 괴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이 나올 수도 있고. No, not cold. Not cold today. It's warm. Warm. Korean weather is so bad. Not so bad. To people. 흰 쌀밥인가요? 흰 쌀밥.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런 거죠. 그 미스트에서 네. 한 4도 정도? 미스트에서 곤충을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벌레.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들이거든요. 사실은 미지의 생명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의 공포 영화들은 미지의 생명체를 다루고, 미지의 생명체라고 할까요? 미지의 존재들을 다루잖아요. 무슨 귀신이나 유령이나 뭐 외계인이라든지 형체가 아주 독특한. 그런데 미스트에서의 그 주변 곤충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좀 보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별로 그냥 뭐 일상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지나치는 개미 또는 메뚜기, 예? 뭐 여치, 방아깨비, 이런 친구들이 우리들하고 예. 네네. 예, 좀 뭐 치료를 하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벌레들이, 그런 곤충들이 거대해진다면, 일단은 먼저 단계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반려동물들,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친구들 정말 귀엽죠. 막 딱 보면 막 쓰다듬어 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런데, 벌레들은 어떻습니까? 벌레 막 안아주고 싶나요? 물론 곤충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걔네들의 사이즈가 강아지들하고 비슷해졌을 때, 강아지의 사이즈가 됐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개체를 보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이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유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유전자 속에 각인이 되는 형태잖아요. 자, 모기 맨손으로 잡으시죠. 아주 좋은 예를 드셨습니다. 모기가 만약에 강아지 만해진다면 맨손으로 잡으실 거예요. 최소 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소 산탄총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기를 딱 맨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딱 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모기가 얼굴을 딱 들더니 그 주둥이를 손에다가 탁 꽂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확보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그렇게 그 벌레들을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 못 할 거예요. 바로 위험한 존재, 진돗개 1호 발령되는 거죠. 약간 해외 토픽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막 무슨 거대 쥐가 발견됐다, 무슨 미지의 거대 동물이 발견됐다,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거짓인지 딱 판명 자체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공포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들에 대한 공포감, 맞죠? 인류를 위협할 것 같은 존재들, 그렇죠. 뭐 동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지금 현존하는 강아지, 고양이들의 그런 귀여움을 우리 인류는 곤충들에 대해서 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곤충들 보면 약간 사납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죠. 눈이라든지 그 다리라든지 몸통 생긴 모양이라든지. 바로 미스트에서는 그 점을 노린 거예요. 그 점. 그러니까 독특한 상상력이죠. 전 그 상상력의 원류가 다른 영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이제 창조된 상상력일 수도 있겠지만 곤충은 안 보이는 데서 산다 라는 게 일종의 이제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곤충이 만약에 보세요, 사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귀가 상대방 곤충한테요, 당당하게 나오지 않던가요? 회피하려 하던가요? 그런 공격적인 곤충들이 있다는 거죠. 사마귀들은 심지어 보면 사람하고도 싸우려고 해요. 숨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바퀴벌레하고 다릅니다. 투지가 대단하죠. 걔네들은 사람을 만나도 딱 당랑권 자세를 펼쳐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 사이즈가 작다 이거예요. 충분한 파워를 발휘할 만한 피지컬을 갖추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공략한 건데, 사실은 이 원류는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오래 전 영화가 있어요. 80년대에 등장한 영화, 혹시 플라이라고 보셨나요? 맞아요. 사마귀가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왜 인간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요? 사이즈 때문이에요. 체급에 장사 없다 이런 말 있죠. 어떤 인간을 위협하는 특정 독소가 없다면 사실은 곤충들의 사이즈로서는 인간을 공격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곤충들이 한 번에 달라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1대1로 붙었을 때 사람한테 이길 곤충은 없죠. 거미도 마찬가지고요. 막말로 정갈도요. 정갈 같은 친구들도 사람한테 어떤 도구만 주어진다면은 안 되죠. 잽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뒤바뀌었을 때, 그 친구들이 거대한 존재가 됐을 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사람을 먹잇감으로 보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예? 거미 생각해 보세요. 거미의 사냥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잘 보이지 않는, 예? 거미줄에 걸려드는 그 나비들, 그 작은 곤충들, 그런 상상력인데요. 그 원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80년대에 그 유명한 영화 플라이. 어이구야. 예, 잘 걸으시고요. 플라이. 파리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보죠. 사람들은 파리도 때려잡아요. 그냥 약간 지저분하긴 하죠. 모기보다는 좀 덩치가 크고 더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게 있어서 좀 멀리 하기도 하지만, 파리를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생각은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플라이. 어떻게 되느냐? 플라이의 상상력은 또 독특하죠. 사실은 영화 제목이 플라이, 파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를 이루는 요소들은 어떤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리학. Physics. Do you know physics? 어떤 물리학자이자 기계공학자인 그런 학자가 있죠. 우리의 주인공 남성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항상 평소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아, 내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가려면 항상 힘들더라. Physics. 네. 그러니까 물리학자예요. 그 주인공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예요. 예. 그렇게 A와 B를 오갈 때 말이죠, 항상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멀미를 하는 거지. 멀미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중에서도. 야야, 나 거기 못 가겠다. 니들 혼자 갔다 온나? 나는 못 간다. 난 멀미한다. 그래서 걸어가요. 한 10리길을 걸어가시지. 예전에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은 멀미하는 할머니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막 시골에서 서울까지 막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러는 또 다큐멘터리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였던 거예요. 그 과학자이자 공학자는 어디를 이동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차를 못 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Biology. I'm very interested in biology. Biology studying is very interesting. 멀미약 먹으면 된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멀미약조차도 좀 몸에 안 받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멀미가 유독 심해요. 심한데 멀미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작용이 일어나신대요. 부작용이. 예? 멀미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작용 때문에, 예? 초과삼간 태우는 거예요. 그냥 막 눈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멀미약을 먹으면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미약 자체가 좀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천재 물리학자다, 천재 공학자다.
지금은 뭐 의사 처방을 받고 좋아지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 과학자의 생각은 달라요. 와, 어렸을 때 또 현미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많이 관찰을 했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재밌죠. 세포들 많이 관찰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막 재미난 관찰들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멀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와 B 그 장소 이동은 해야 돼요.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야 돼요. 영국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순간이동이죠. 순간이동. 텔레포트라고도 하죠. 순간이동입니다. 어떻게 순간이동을 하느냐. 이 사람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좀 흥미로워요. 화이트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 약간 생물학적 원리가 좀 들어가요. Biological principle is in here. 응? 어떤 biological principle이 작용하느냐. 생명체를 일단은, 그러니까 A와 B라는 공간에 각각 거기 이동기가 있어요. 예. 그 안에 출입할 수 있는 이동을 위한 어떤 코어가 있어요. 일종의 터미널 같은 거죠. 지점이요. 양쪽에 A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B 도착하는 지점이 있어요. A라는 지점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리작용, 물리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인체를 분해를 해요. 순간적으로. 그 기술이 뭔지는, 그러니까 인체를 분해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분해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이런 기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해요. 납득이 되세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A라는 지점에서 분해가 되면 그 분해하면서 그 정보들, DNA 정보를 비롯해서 우리 인체의 물리적인 그런 성분들, 그런 결합 상태,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결합 상태를 분석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전기 신호의 형태로, 그렇죠. 순간이동 개념이에요. B라는 터미널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데이터는 뭐냐, 거꾸로 그 반대 과정을 거칩니다. 완전히 새롭게 재조합을 해내죠. 합성을 해냅니다. 합성. 그러니까 그 인체에 대한 설계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많이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토대, 그렇죠. 어떤 생물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어렸을 때 그걸 공부해 놓으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막 이렇게 부유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플라이라는 약간 공상과학 영화예요. 맞아요. SF 영화예요.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오케이. It's science fiction. Fly. 디렉터 데이빗 크로넨버그. Do you know 데이빗 크로넨버그? Not 데이빗 린치. 데이빗 크로넨버그. 크로넨버그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B라는 지점에서 터미널에서 합성이 되는 거 뭐와 유사하냐? 3D 프린팅. 예? 3D printing technology. Do you know 3D printing technology? 재료들을 통해서 예? 특정 개체를 조합해내는 기술, 합성해내는 기술,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합성을 해내요. 합성. 정확히 그 사람의 인체를 옮길 뿐만 아니고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완전히 한순간에 이동이 가능한 케이스거든요. 그거 상상력이에요, 사실은. 상상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플라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저러면은 몸만 옮겨질 것 같은데, 예? 그냥 시체돼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맞잖아요. 그래요? 그런 기계를 좀 만들 생각을 했다고요, 친구가? 어이구야. 천재 과학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화에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믿어보자고요, 그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이 있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약간 저도 그때 이거는 분해되는 그 순간 사람의 정신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네? 그런데 영화적 상상력은 딱 거기 머물러 있진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의 영혼까지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다. 왜냐, 한순간에 아주 정교한 그런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분해와 합성의, 재합성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랬을 때 동일한 영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일종의 복제인간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생물학적인 개념, 생명공학적인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보세요. 자,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신인가요? 아니면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인가요? 예를 들어서 뇌 이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뇌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넣으면 그 다른 사람, 내 뇌를 가져간 사람은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난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좋으냐 싫으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그 개체가, 그 뇌를 이식받은 개체가 원래 그 뇌를 주었던 그 공여자인가, 아니면 뇌를 그 받았던 수령자인가. 아니 내 몸이 좋다, 내 몸이 싫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황,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이거를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상조차 뭐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아닌데 그 상대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애매하죠. 애매한 지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철학적인 논쟁이 이제 또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영화가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비밀이란 영화. 비밀.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 비밀. 비밀이란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의 원작자가 누군지 아세요? 히가시노 게이고. 일본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은 작품들을 써내는
일본의 추리 작가, 대표적인 추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데뷔작 낸 이후에 작품 활동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 일본 최고의 추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의지의 측면, 지금 얘기하는 이 주제는 어떤 의지의 측면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라도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비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전에 또 하이틴 스타 있잖아요. 청춘 스타 히로스에 료코라고 아시죠? 히로스에 료코 아실 텐데요. 그 청순한 얼굴의 그 여배우 히로스에 료코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엄마와 딸이 어디 여행을 가던 중에, 그러니까 산속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버스 사고가 나요. 아니, 또 학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떤 상상력의 이제 소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 엄마와 딸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요. 어머니는 죽거든요. 딸은 살아요. 딸이 바로 히로스에 료코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빙이 히로스에 료코의 몸에 어머니의 생각이 이제 들어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혼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딱 그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뇌를 이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히로스에 료코는 예전에 그 어린 소녀가 아니고 어머니의 어떤 기억들, 그런 사고방식들, 생각들 들어오거든요. 히로스에 료코 그 당시에 딸의 아버지가 또 있었어요.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는 딸로서 맞아들였겠죠. 얘야, 딸아. 근데 그 딸내미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부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몸은 이렇지만 난 당신의 와이프다. 그러고 나서 그 히로스에 료코는 과연 누구냐, A이냐 B이냐, 엄마냐 딸이냐, 시종일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존재론적인 고민이죠, 그게. 존재론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철학의 단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근데 결론이 파격적입니다. 그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말씀 안 드릴게요. 비밀을 안 보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단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있다고 했죠. 엄마한테 있어서 남편이죠.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상대방을 자신의 와이프로서 대해야 돼요? 아니면은 딸로서 대해야 돼요? 거기서 고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으면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걸 소설로 만들지를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고민이에요.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그 생각을 딱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자의 판단이 갈릴 거예요.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의 선택들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한번 이 영화는 추천입니다. 강추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 소설입니다. Do you know 히가시노 게이고? Japanese novelist. Suspense writer.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아 이건 뭐 A 하면 B다 식의 어떤 객관식으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치 판단,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내 스스로의 어떤 판단, 생각, 그 사실을 보는 어떤 관점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어제 얘기한 not manga. Do you know Sherlock Holmes? Japanese Sherlock Holmes. 아, no. Japanese Conan Doyle. Do you know Conan Doyle? The writer of Sherlock Holmes. Sherlock Holmes writer Conan Doyle. It's like Conan Doyle. 히가시노 게이고. You can read in America translated novel. World favorite writer 히가시노 게이고.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저는 이제 소설도 좀 많이 봤는데요. 한때 진짜 소설 빠져 살았죠. 예전에. 그렇죠. 좋은 말씀 또 해주시네요. 상상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 네, 그런 가치관 좋습니다. 저도 걷기를 시작할 때 약간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예. 외로워도 슬퍼도 한번 걸어보자. 울지 말고 걸어보자. 울 시간에 걷자. Oh, you like that more? Oh, okay. But I really recommend you 히가시노 게이고 novel. Read it please.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한번 읽어보실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특히 저는 이제 예전에 히가시노 소설 중에서 최근 소설들도 재밌어요. 트렌디한 소설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감명 깊게 봤던 게 뭐였냐면, 보통은 우리 독자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작품 용의자 X의 헌신 아세요? 용의자 X의 헌신. 타이틀 First, do you know Galileo? You find Galileo.
갈릴레오 시리즈 find 인터넷 서치 갈릴레오 히가시노 게이고. 갈릴레오를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레오 시리즈. 거기에 등장하는 게 용의자 X의 헌신이에요. 시리즈물이에요. 예? 갈릴레오 and 가가 교이치로. 가가 교이치로. 가가 교이치로라는 오케이 제가 공지 남길게요. 공지. I will write my broadcasting 홈페이지 notice. 그리카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No. It's same name. The name of a novel's character's name. It's character's name. Galileo. Director. No director. Detector's name. Galileo. And 가가 교이치로. I will post my homepage this list.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재밌게 봤던 목록들을 한번 이 우리 공지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짜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떠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용의자 X의 헌신을 보고서도 아이고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붉은 손가락이라고 작품이 있어요. 마스터피스예요. 붉은 손가락. 레드핑거라고 하는 novel's name. 레드핑거. 붉은 손가락. 그냥 개 레전드. 그걸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I can't cry. 눈물이 주룩주룩. I can't stop crying. Redfinger, the novel.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그런 작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 거 어떤 인류애가 있죠. 인류애. 그러니까 막 상황을 분석하고 추리하고 이러는 것도 엄청나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야 되는지 약간 철학적인 얘기 많이 해서 그런가요? 좀 무거운 느낌 드셨나요? 네. 자, 안경 한번 샥샥 포그 렌즈 한번 닦아주고요. 어이구야, 시간이 꽤 많이 됐어요. 7시 9분. 지금 총 한 6,000보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는데요. 와, 그런 좀 또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일부러라도 밝은 거를 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 저도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사물의 어떤 밝은 면을 봐라. 다양한 면이 있을 때. 그쵸?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죠. 예? 곤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순간이동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막 그 어떤 존재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좀 재밌으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런 소설들은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그거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봐주시느라고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